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평일인데 낮에 이제 덥네요.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우산혁명, 우산집회, 우산시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됐군요. 여러분들 그 우산과 양산으로 햇빛 가리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시위라고 하는데 검은 옷으로 차려입고 오신 분들, 지금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민주주의는 초상이 난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최 측에서 블랙 시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영어로 beware or be next 라는 구호를 썼더라고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홍콩의 시위가 있었죠. 홍콩의 시위가 있을 때 그 대학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마지막 그 작전을 펼쳤는데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써놓고 갔습니다. 그때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신 정부를 이제 접수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간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위구르 같이, 신장 위구르 같이 당신들은 중국의 지배를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다음 재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beware or be next 라는 이름을, 그 구호를 썼는데 역시 젊은이들 같이 멋진 구호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부정이다 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로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이게 부정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가 아니고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큰 기사가 났죠. 부여에서 개표 도중에 전자 개표기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더니 그 직원이 당황해서 컴퓨터를 리셋시키고 다시 검표를 했더니, 다시 개표를 한 다음에 봤더니 많이 바뀌어서 간신히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부여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월터 미베인 교수,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가려내는 최고의 학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학자가 세 번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27개에서 아마 24개로 다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224개인가의 투표구에, 지역구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부정이 너무 많아서 당락이 바뀐 곳은 27군데라고 했어요. 27군데에 물론 제 지역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잘 됐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것이다. 민경욱, 너도 선거가 잘 됐으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곳이 지난 2차 논문에서는 27군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3차 논문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가지 학자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런 전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의 결론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병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러냐? 그러면 이걸 조건을 바꿔보자. 이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그런 의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부정으로 뒤덮였었다. 그리고 27군데라고 그랬는데 24군데에는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당락이 바뀐 중에는 고민정이 들어갑니다. 고민정도 지난번에 빠졌었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도
지난 2차에는 당락이 바뀐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24명이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민대회에서 제가 6장의 투표 용지를 흔들었어요. 이게 관리도 잘 못됐고 이렇게 이 당일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제가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경욱은 그게 사전투표지라고 그랬는데 사전투표지가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다. 저는 사전투표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는데 그걸 왜 제가 사전투표라고 합니까? 당일 투표지, 번호표도 뜯지 않은 당일 투표지, 많은 당일 투표지가 그것도 사전투표 개표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개표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지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잘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그 투표지, 이 잔여 투표지라는 게 있어요. 투표지가 남은 거라는 거죠. 투표지는 인쇄를 하기 때문에 수만 장, 그 모든 사람이 올 것으로 상정을 하고 많은 투표지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때마다 그 하나씩을 줘요. 하나씩 주는데 사람이 다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지가 남아요. 그 투표지를 뭐라고 해요? 잔여 투표지라고 합니다. 그 잔여 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은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기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딱 종료되는 시점에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즉각 바로 그 봉인을 해서 이 잔여 투표지는 선관위로 이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 수만 장의 적법한 기표지가 되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얼른 싸서 안 보이는데 감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투표함은 불이고 이거는 화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여 투표지는 화약이다. 그러니까 불과 화약, 이게 딱 끝나가지고 여기 불이 붙었어요. 투표함에 불이 붙었어. 그러면 화약은 치워야 된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할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도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잔여 투표지를 바리바리 씻고 어디로 갔습니까? 개표장으로 갔어요. 개표장.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그 불바다를 간 겁니다. 불바다에 남아있는 화약 몇 개를 건져온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은 제가 그 발표를 하니까 저를 심지어 장물합이래요. 장물합이. 예? 이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면서 얻은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은 절취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 잔여 투표지가 있을 곳은 투표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창고입니다. 창고로 가져가지 않고 그걸 싸가지고 와서 개표장 한 구석에 있는 헬스센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체력 단련장, 그 체력 단련장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잔여 투표지를 놨어요. 왜 잔여 투표지를 거기까지 가져왔냐? 그러니까 장래들도 할 말이 궁색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투표를 하는데 투표인 수와 투표 수가 맞지 않아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잔여 투표지를 들고 와서 봉인을 까서 그걸 세해봤대요. 아니,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그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 체력 단련장에다 놨다가 한참 동안을 봉인을 안 했다가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봉인을 해서 갖다 놨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투표 용지를 흔들었을 때 그게 자기네 잔여 투표지에서 나온
그 투표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신고하고, 아니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나 CCTV도 틀어보고 그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CCTV는 틀어볼 것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 헬스센터 체력 단련장에는 CCTV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알 수가 없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곳에 그 위험한 물건, 그 물건을 갖다 놓은 그 사람들이 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투표 용지가 있으면, 가장 있으면 안 될 곳이 개표장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화약과 같은 것이다. 도장만 찍으면은 계속 합법적인 기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게 법을 제정한 정신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개표장에 가져간 그들은 범죄인입니다. 그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기사가 났을 때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 기사를 읽고 웃음이 나온 건 저만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자성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건 적반하장,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적반하장인 줄 알았더니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발등 불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 지구 지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 구멍을 지가 파고 있다. 예,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참 잘 된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법원과 검찰에 요구한 게 많아요. 고발도 했고, 다음에 이 증거를 보존해달라 하는 보존 신청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즉각 항고도 했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반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고, 다음에 그 서버를 주지 않겠다, 비례대표 용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 조치도 했고, 근데 그 전에 여기 바로 오른쪽 이 중앙선관위에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 이 사람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IT 관련된 범죄자들을 이번에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을 하는 고발장을 대검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을 가려주십시오. 재검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효 소송을 또 제기를 했죠. 여기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아주 고맙게도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이 상황이 잘 모르겠으니까 검찰이 옴쭉달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구리 선관위의 얘기를 듣고 중앙선관위에서 저에게 저를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저와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검찰은 울고 싶었죠.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딱 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쁩니다. 감사해요. 조혜주 상임위원 땡큐.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이제 법원이에요. 법원에 제 표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전부 다 까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례대표 표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표가 필요합니다. 같이 지역구 표, 비례대표 표를 놓고 우리가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투표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요만큼 투표하고 이건 이만큼 투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당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아유 그래도 인물은 민경욱이야, 한 사람이 많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우리 민경욱이
이쪽이 제일 좋아. 하지만 당은 민주당이야 라고 찍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표가 필요했어요. 근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맙게도 기독자유당 김문수 대표가 이끄는 기독자유당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비례대표 용지를 증거 보존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제 지역구에 있는 모든 표가 확보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표도 보고 지역구 표도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애국시민이라 그러면은 애국시민이라고 너무 좁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시민들이 안 오니까 시민 여러분 이러는 거 어떠냐. 근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얼굴에 크게 애국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 내서 여기까지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 오늘도 봤어요. 그런 정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셨나요? 여기서 누가 돈을 줘서 오셨나요? 여러분들 돈 쓰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자, 우리가 돈을 줘서 몇 억씩 받고 있는 이 공무원들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에 다들 오신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애국시민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마지막에는 3번 같이 외쳐주세요.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시민이여 총 골기하라!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 오지 않는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당장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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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QR코드의 생성과 독해 과정을 시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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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는 사전선거와 QR코드 사용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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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동세력은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즉각 증거제시와 양심선언을 통해 전모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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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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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21대 총선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전 정부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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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정치권에서 오는 그 어떤 방해 작업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역사적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국민적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공정히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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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15 부정선거 4.19 국민혁명이 있었던 해가 1960년 경자년 해입니다. 올해가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입니다. 또 3.15 부정선거였는데 이번엔 4.15 부정선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정착한 민주주의는 60년마다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사를 통해 눈물과 땀과 피로 지켜졌고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왔습니다. 이번도 선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받아들여서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올립니다. 화이팅! 여러분이 애국자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선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